프라이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2025년 12월 5일 저징 프리덤 프로그램은 레리 존슨과 레이 맥거번이 참여한 충격적인 정보위원회 라운드 테이블을 방송했다. 이 방송은 나폴리타노 판사가 미 국방장관을 전쟁 범죄로 비난하며 시작되었고, 그림자 지휘 체계, 가상 전장, 그리고 사라지는 책임성을 파헤치는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졌다. 온갖 논평과 정치적 수사를 걷어낸 이 대화는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실 하나에 도달했다. 전장이 비밀 회의실과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확장될 때 감시는 시들고 책임성은 죽는다. 나폴리타노, 존슨, 맥거번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지휘센터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폭격을 조난당한 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 에소컴과 JSOC는 CIA와 긴밀히 연결된 평행 구조 속에서 작전하고 있고, 마약 테러범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상 권한을 규제하는 법적 기준을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세 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해가며 설명했다. 앤드류는 정확한 제도적 질문을 던졌다. 그가 이런 통신을 들을 수 있는 승인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짐은 의회에서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브래들리 제독은 명예로운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방에서 본 것은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며 목격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명백히 고통 중인 두 사람이 미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이는 법적 문제 제기의 골격이었다. 미국 국방부의 매뉴얼은 침몰한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교전 규칙은 즉각적 위협이 있어야만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레리와 레이는 작전 실행의 구체적 기제를 꼼꼼히 짚었다. 민감 감시 영상 시스템 CIBTS, 죽음의 TV, 생중계 영상, 녹화된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 이 모든 것은 9.11 이후 비정상적 조치들을 일상화한 법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모순도 드러냈다. 피트는 우리는 적에게 압도적이고 가차없는 폭력을 퍼붓는다. 우리는 바보 같은 교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의 전사를 해방시켜 적을 위협하고 사기를 꺾고 추적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에 대한 영상이 제시되자 고위 관료들은 즉시 전장의 안개를 들먹이며 모호함을 숨는 방패로 삼는다. 권한은 비대해지다가 책임이 따를 때는 흐리게 만든다. 이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불투명한 지휘 체계가 책임 회피의 방화벽이 되는 이유다. 다만 나폴리타노, 존슨, 맥거번이 좀 더 밀어붙였어야 했던 지점은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이름표 명단, 비거 리스트과 기밀 통신 체계처럼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장벽을 어떻게 법적으로 뚫을 수 있는가? 문제를 통찰력 있게 그려낸 이들은 이 시스템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조치 가능한 경로까지 지도화하지는 못했다.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 충격과 위기 이후 비상 권한은 법적 선례로 굳어진다. 팻 틸먼의 죽음과 그 이후에 조직적 보호 흐름이 언급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다. 9.11 이후 정당성 없는 비밀 작전 방식의 확장이 지금의 살인을 정례화한 시스템의 뿌리이다. 이 비교는 동일한 의도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공통된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반복해서 비밀이 결정권을 검증 불가능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가? 누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이익을 얻는가? 언제부터 레이블 하나가 생사 판단의 면허증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시각적 증거는 특정 출입 허가 명단 뒤에 가려져야만 하는가? 이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실이 암호화되고 증거 기준이 전장에 어쩔 수 없음
이라는 표현으로 무력화될 때 법치는 단순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거된다.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핵심 장면은 소름 끼치도록 분명했다. 법적 감시 없이도 치명적인 무력이 행사되는 체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죽은 자를 대변할 수단이 사라진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진짜 질문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짐이 요구한 대로 의회가 진짜 용기를 낼 것인가? 사법부는 과연 봉인된 통신 채널에 접근할 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름표들의 법적 심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에 예 라고 답할 수 없는 한 전장은 계속해서 비밀 속으로 확장될 것이고 책임은 점점 더 미끄러지듯 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제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서 프레토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는 프레토리아 대한민국의 스키피오 아메리칸이었습니다.